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놨다 그랬으니까 x가 세 번째에 오는 크기를 가지고 있을 거고 6보다 크다는 아니에요. 같아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x라는 녀석은 6과 12 사이에 있는 숫자는 맞는데 6이 돼도 되고 12가 돼도 됩니다. 그래놓고 출제자 중앙값이 10이라는 힌트를 줬어요. 별량 개수가 6개니까 정확하게 가운데라는 녀석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접해 있는 두 개, 얘네들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고 그 중앙값이 10이라고 얘기했던 아주 단순한 방정식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하고요. 12를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별량 x의 값은 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8밖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a가 1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a의 크기가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 녀석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일단은 8, 10, 17은 고정되어져 있는 숫자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면 a가 제일 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8과 10 사이에 낄 수도 있고요. 여기 낄 수도 있고 여기 낄 수도 있죠. 어디 낄지 몰라요. 학생들은 나온 데만 보거든요. 앞에 있는 문제는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놨다라고 했으니까 x 크기가 6과 12 사이에 있다는 걸 아는 거지만 얘는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중앙값이 10이래요. 하나씩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였으면 이 4개의 별량의 중앙값은 이 가운데가 됐을 거고 그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빨리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는 9라는 중앙값이 나오니까 성립을 안 해요. 만약에 a라는 녀석이 여기 있었다면 a와 10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중앙값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그 중앙값이라는 10을 맞춰볼 수는 있어요. a가 10이 되면 저렇게 중앙값이 10이 가능은 하죠. 차이가 없어요. a가 이쪽에 간다 그래도 10과 a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다. 그래도 역시 a는 10이죠. 그러니까 8, 10, 10, 17이었으면 가능은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정 a는 10이 되는 게 맞고 a가 제일 큰 거였다라고 하면 10과 17의 평균이 10이 되지를 못하니까 저 말이 성립을 안 할 겁니다. 역시 이 녀석도 x가 어디 있는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x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크기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구분을 해보면 63이 있죠. 그 다음에 67이 있습니다. 70이 있고요. 72가 있고 80이 있습니다. x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모르겠어요. 자, x까지 들어가면 결국 6개니까 중앙값이라는 건 세 번째 녀석과 네 번째 녀석의 평균이 될 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잘 보셔야 돼요. 중앙값이 69려면 69 불가능하죠. 이 둘의 평균을 잡으면 69가 불가능해요. 이렇게 평균을 잡으면 71입니다. 그쵸? 이제 아까처럼 A를 하나씩 옮겨가면서 판단해 볼 이유가 없어요. A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제. 결국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이렇게 되면 A와 70의 평균이고 이렇게 되면 70과 A의 평균이 중앙값이니까 어차피 계산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68이 돼야 70과 68의 평균이 69가 되겠죠. 그래서 68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A가 아니고 X죠. 참 미안해요. A라고 해서. 평균과 최빈값이 동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평균은 조금 있다가 생각하고
최빈값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90, 84, 76, 86이 다 한 번씩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근데 x가 저 4개의 값과 다른 값이었으면 5개가 전부 다 한 번씩 동등하게 등장하는 최빈값이 5개짜리가 됩니다. 저 자료가. 근데 평균이라는 건 결국은 저 녀석들을 다 더해서 별량 개수가 5개였으니까 5로 나눈 그 녀석이 평균일 텐데 저 별량 5개짜리 자료는 평균이 단 하나가 나옵니다. 이로써 x는 앞에 있는 4개의 숫자 중에 동일한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눈 떠라. 혼난다. x가 앞에 있는 4개의 값과 다른 어떤 독특한 값이었으면 모두가 다 최빈값이 돼요. 등장 횟수가 다 한 번씩으로 동일하니까. 근데 평균을 계산하면 평균은 x가 누굴지 모르지만 한 개가 나오거든요. 평균과 최빈값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x라는 녀석이 얘네들과 다른 값을 가지게 되면 불가능해지는 거고, 이 x라는 녀석이 얘들하고 똑같은 값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논리상 x가 저 앞에 4개랑 다른 거여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그 x가 평균이면 얘도 최빈값이죠. 얘도 최빈값이죠. 다 5개가 다 최빈값이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맞으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평균이 그 녀석이 누굴진 모르지만 확실하게 x가 앞에 내 놈이랑 같든 다르든 그 x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첫 번째, x가 90, 84, 76, 86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84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최빈값이 84니까 평균도 84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틀린 말이 아니게 돼요. 두 번째, x가 얘네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숫자야. 뭔가 다른 어떤 독특한 숫자야. 그러면 얘가 평균이 돼도 상관이 없고요. 얘가 평균이 돼도 상관이 없고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 케이스에선 이게 90이 될 때, 84가 될 때, 76이 될 때, 86이 될 때, x가 될 때 다 해봐야 돼요.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문제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x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90이 되는 x가 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는 돼요. 무슨 얘기인지. 한 번씩 해보세요. 위에 있는 녀석들 제가 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더하시면 160이고 이렇게 더하시면 250이니까 얘까지 더하면 5분의 336 플러스 x예요. 됐죠?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게 90이 된대요. 그럼 5분의 얼마 해야 90이 되느냐? 450이에요. 그쵸? 그럼 336과 x가 더해져서 450이 되려면 이게 100이 넘어가거든요. 114가 돼요. 사실은 잘못된 문제라서 그래요. 과학시험이 무조건 100점이 최대점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저건 틀린 거야. 근데 과학시험 점수가 100점이 넘어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렇잖아. 문제 오류예요, 저런 것들은. 그래서 만약에 x가 114가 되면 틀린 게 아니게 돼요. 무슨 얘기냐? 5개가 전부 다 최빈값이야. 그죠? 그리고 평균은 90이 돼. 그럼 평균과 최빈값이 일치했죠? 그쵸?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상식상 과학 점수가 100점을 넘어가지는 못할 거다 라고 해서 틀렸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오류는 있습니다. 똑같이 해보세요. 84였다고 해봅시다. 이게. 그러면 총점이 5명의 총점의 합이 x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평균이 제가 나오려면 얼마가 돼? 420점이 돼야 돼요. 그쵸? 평균이 5분의 420해야 84가 나올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X라는 점수가 몇 점이 돼요? 84점이 되죠. 그럼 X가 84가 되는 순간 84가 최빈값이 되면서 평균도 84가 되니까 가능성은 있는 말이 맞죠, 이거. 이해는 되셨어요, 무슨 얘기? 다른 것도 한번 해보죠. 틀리지 않아요. 76이 아까 이게 평균이 76이 된다. 됐죠? 그러면 합이 몇 점이 돼야 돼요? 380점이 돼야 돼요. 5분의 380해야 76이 되시니까. 그럼 얘가 몇 점을 받아야 돼요? 34점을 받으면 되죠. 그럼 34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모두가 최빈값인데 평균이 76이야. 있어, 최빈값에.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저것도. 이해는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논리상 그냥 이게 맞다고 하는 거야. 그냥. 문제 오류는 있는 겁니다. 86점이 되는 것도 가능은 하죠. 평균이 86점이 되려면 430점이 총점으로 나오면 되는데 몇 점 받으시면 돼요? 94점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X가 94점이면 모두가 최빈값이야. 그 중에 86이라는 평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문제가 아니게 되거든요. 일단 논리적으로는 다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상식으로 봤을 때 요게 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같아요. 답이 뭐라고 돼 있어요? 80? 84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오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논리 오류가 뭐다? 최빈값이라는 건 등장횟수가 동일하면 다 똑같습니다. 다 최빈값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X가 지금 84라고 우리가 확정을 지어놨는데 X가 84, 즉 이 앞에 있는 놈과 다르다 할지라도 5개가 다 최빈값이 되는 게 맞고요. 그 최빈값과 평균이 같으면 되니까 그 X값은 다른 게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타겟 잘 보시고 평균이 4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7개예요. 숫자로 된 별량들 다 합치시면 16입니다. 평균이 4라고 했어요. 28인데 16이 넘어가시면 12. 표준 편차 계산하러 가기 위해서 편차들부터 써봅시다. 평균 4를 빼고 4를 빼고 4를 빼고 4를 빼고 4를 빼고 4를 빼고 4를 뺐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 7개입니다. 9, 1, 1, 4, 1에다가 x-4의 완전 제곱, y-4의 완전 제곱. 여기까지가 분산인데 표준 편차가 2라고 한다면 분산은 4였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10에다가 6을 더한 16이 있고요. 7을 곱하러 갑시다. 7 곱하면 28. 상수항까지 붙여준다 그러면 12. 이거 전개 1시간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푸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전개해보시면 x제곱, 전개해보시면 y제곱, 8y 플러스 16이 12래요. 여기 분명히 우리의 타겟이 들어는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8로 묶어내면 x 플러스 y가 되고 16, 16이니까 32예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이 있고요. 이게 1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9개 곱하면 96, 32가 12예요.
두 개 해보시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64죠. 됐어요. 넘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답이 얼마예요? 네. 이 문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x랑 y를 직접적으로 찾으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 표준 편차 분산 계산하는 시간에 x제곱과 y제곱이 등장을 해요, 지금. 암산 살짝 섞으셔야 돼요. 별량들 다 더한 게 얼마예요? 25예요. 전체 5개입니다. 평균이 6이래요. 됐죠? 이 정도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고. 분산 계산하러 갈게요. 평균 6을 빼요. 제곱할 겁니다. 평균 6을 빼요. 제곱할 겁니다. 6을 빼고 제곱하고 6을 빼고 제곱하고 6을 빼고 제곱할 거예요. 이걸 5로 나눈 것이 분산인 11이에요. 양변에 5를 곱하시면 60이 된다는 사실 정도는 나오시고 9, 1, 16이야. 얼마죠? 26이에요. 26. 26이 넘어가시면 정리가 조금 되죠. 됐죠? 자, 여기에서는 출제자가 x랑 y 값을 각각 다 구하라고 했어요. 이 정도가 되면 대입해도 돼요. 이 정도가 되면 아까 여기에서 y 대신에 5-x를 집어넣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계산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푸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개해 보시면 x제곱 y제곱 나옵니다.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 나와요. 36 36 나오시고요. 우변에 34가 있으니까 2항했다고 생각하고 2가 있으면 38이겠죠. 5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0 플러스 38이 0이란 얘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이거 맞나? 계산 똑바로 한 게 맞나? (22)? 뭐 22가 나와 이거 맞아? 처음 게 잘못됐네요. 6을 빼서 제곱을 하면은 평균이 6이라며. 6 빼서 제곱하면 굳이 뭘 11에서 이걸 잘못했다고? 11에서 6을 빼면 5네. 맞네. 이게 잘못됐네. 여기가 25고 35였네요 이게. 35가 넘어갔네. 그럼 25고 여기가 36, 36, 72에다가 25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0 플러스 72가 25래요. 여기가 플러스 10이니까 맞나? 13이야? 아니구나. 맞는데? 13이네요. 선생님 얘기는 이거 두 개를 대입해도 되는 건 맞다라고 얘기해서 직접 구하라 그러면 대입해도 되는 게 맞고 다르게 풀어보겠다는 거죠.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은요. x제곱 y제곱에다가 2xy를 더하는 거예요. 압니다. 알아요. 5의 제곱은 13에다가 2xy 더한 거다. 25가 12랑 13을 더하는 거니까 이로써 xy가 6이라는 건 확인이 된다 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거 전개해보면 x제곱, y제곱, 2xy가 있는데 두 개가 만나면 이렇게 되죠. 얘는 얘죠. 그대로 넣어봅시다. x 플러스 y는 5라 그랬고요. xy는 6이라 그랬어요. 25에서 24를 뺀 이 녀석이 얼마구나? 1이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어떤 녀석의 제곱이 1이 된다는 얘기는 그 녀석이 1이어도 되고 그 녀석이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힌트를 잘 살펴보시면 양변에 똑같이 y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거니까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x 마이너스 y. 안 된다. 된다예요.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하면 직접적으로 x랑 y가 누군지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왜 이 방식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배운 건 맞는데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우진 않았어요. 이 식과 이 2차식을 연립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에요. 그 방식 편하긴 한데 제가 왜 그 설명을 하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 서술형 문제에서 그렇게 풀었다 감점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이에요. x 플러스 y는 5예요. 푸세요. 연립방정식이라고요. 근데 1차랑 1차는 여러분이 배운 게 맞아요. 2학년 때. 2차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거든. 교과과정이 아니라고. 이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교과과정으로 하려면.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게 맞지 이렇게 그냥 연립하면 여러분 교육과정을 넘어선 거다라는 뜻이에요. A학급하고 B학급하고 평균이 동일해요. 표준 편차는 5.7점, B반은 8.4, 3포도 자체가 크면 평균에서 고르지 못하다는 얘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A반이 성적이 조금 더 고른 거고 3포도가 작으니까 B반이 성적이 좀 더 불균이라는 거죠. 옳은 것을 고르래요. A반이 B보다 성적 분포가 고르다. 반대는 당연히 틀렸겠죠. 비교 가능하려고 3포도를 만드는 거고요. 3포도가 다르면 분포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퍼져 있는 정도가 다르다니까. 두 반의 평균을 확인했다 손 치더라도 누가 제일 고득점을 했는지 그 별량 자체를 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두 자료에서 저 자료에서 A반하고 B반이 몇 명인지라도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알 방법이 없어요. 두 별량들이 A라는 자료도 없고 B라는 자료도 없어요. 자료를 정보로 정리해서 평균과 분산만 알려줬어요. 표준 편차만. 인원수가 몇 명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저걸 보고 나서 각 반에서 제일 큰 별량들이 누군지를 확인할 방법은 더더군다나 없는 겁니다. 뭐야? 점수가 나왔고요.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A라는 모듬의 평균을 한번 구해봅시다. 천천히 더해보세요. 6이고요. 14고요. 20이고요. 28이고요. 36이에요. 암산은 필수입니다. 6개니까 평균 6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14고요. 20이고요. 27이고요. 36이고요. 40입니다. 6으로 나누면 평균이 7이라는 얘기예요. 편차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A는 평균이 6이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빼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요. 빼요. 밑에 반들은 자신들의 평균이 7이니까 7씩 빼볼게요. 분산 계산 안 해도 되는 사람, 이거 보고. 이해 안 돼요? 편차 제곱을 매기고 그걸 평균을 잡은 게 분산, 거기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크면 고르지 않은 거고요. 작을수록 고른 겁니다. 제가 지금 편차만 계산을 했거든요. 문제 출제자도요, 표준 편차를 비교하라고는 해놨지만, 분산을 비교해보라고 했지만, 저것만 가지고도 비교되실 텐데요. 그 정도 평균에 대한 감각은 있으셔야 되거든요. A반은 편차가 제곱을 해보면 16, 4, 4, 0, 4, 4예요. 걔네들 평균 잡으란 얘기야. 밑에 반은 111, 0, 4, 1이야. 안 해봐도 되지 않나요? 어디가 더 고른 정보인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라면 무조건 A예요, B예요? B죠.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표준 편차까지 계산해 보라 그랬으니까 계산은 한번 해봅시다. 자, A입니다. 분산이에요. 6개고요. 16, 4, 0은 안 쓸게요. 4, 4, 9. B반은요, 또 6개고요. 1, 4, 1이에요. 제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 감각은 있어야 되니까요. 6분의 16이니까 32예요. 6분의요. 4에다 4 더했으니까 8입니다. 약분하시면 3분의 16이고 약분하시면 3분의 4예요. 분산입니다. 루트 씌운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4예요. 루트 3분의 2고요. 유리화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합시다. 표준 편차가 몇 배 차이가 나나요? 2배나 차이가 나죠. A반이 B반보다 표준 편차가 2배. 그럼 분산은 4배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가 더 불균등한 거고요. B가 균일한 겁니다.